프레임을 바꾸세요. 신문을 곧대로 읽다 보면 사실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꺾어서 삐딱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이 사람도 누군지 모르시겠죠. 이 사람 이름은 강방천이라는 사람입니다. 강방천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계의 아주 전설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당시에 단돈 4천만 원, 본인의 퇴직금 4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단 2년 만에 156억 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훌륭한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아주 귀한 얘기를 약간 또 각색했습니다. 본인이 투자 사고방식을 어떻게 길들여 왔는지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남편하고 부인이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보, 저기 지금 신도시 짓고 있다. 아파트 너무 예쁘다. 조경도 기가 막히네. 저기 한번 분양받아 볼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 저기 엄청나게 짓고 있네. 훌륭하다. 우리도 어차피 강남에 출퇴근자잖아. 저로 대부분 다 한번 이사 가볼까? 분양 받아볼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잠깐만, 아니 저기도 짓고 있네. 저기도 짓고 있고 저기도 짓고 있네. 야, 이거 공급량이 엄청난데 이 아파트가 모두 입주 시가 된다면 오히려 공급 폭탄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 우리는 분양받지 맙시다. 차라리 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는 레미안이구만. 저기는 자이구만. 여기는 힐스테이트네. 건설사가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인이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네. 건설사 주가를 내가 한번 찾아볼게 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잠깐만. 거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외에 그 아파트에 건자재를 대고 있는 건축 인테리어 건자재 업체를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저기에 지금 한샘도 들어가고 있고 리바트도 들어가고 있고 NX도 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 한번 찾아봐서 좋은 기업 있으면 한번 투자합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맞아. 저 아파트 안에 수많은 가구들이 들어갈 텐데 그 생각 못했구나. 내가 찾아볼게 여보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잠깐만 거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가 입주 시기가 되면 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모두 도시가스를 신청할 텐데 도시가스 회사들은 대부분 다 지역마다 독점하고 있거든. 이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 지역의 도시가스들은 대부분 다 독점 회사들이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같은 사실을 놓고도 약간 꺾어서 삐딱하게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을 그냥 고지고대로 읽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게 유리한 기사를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프레임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베이비 부머의 미래라는 제목인데 재밌게도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는 전후 시대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젊은 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들이요. 어떻게 자라왔는지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미국 얘기예요. 이들은 대규모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며 전후 미국 경제의 토대가 됐다. 젖먹이 때는 유아산업이 학교에 진학할 즈음에는 교육시장이 큰 호황을 누렸고 가정을 꾸릴 때가 되자 주택 건설 산업이 급성장했다. 투자가 조지소로서는 이를 두고 좁은 골목길도 탱크가 한번 지나가면 큰 길이 된다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베이비붐 세대가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그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얘기를 지금 비유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이분들이 어떻게 궤적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산업도 계속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례를 또 적어놨는데 한국의 베이비 부머들도 이 땅에 처음 분유 광고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콩나물 교실을 거쳐서 아파트 200만 호 건설에 이끌었다. 본격적인 산업화에 주력인 동시에 그 수혜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한마디로 산업을 이끌어왔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지나가는 길목을 잘만 쳐다보면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 이분들은 지금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대부분 다 지금 직장 생활을 그만두거나 자녀들을 분가시켜야 될 위치에 계신 거죠. 그죠? 한마디로 은퇴를 코앞에 두신 거예요. 이 수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은퇴를 코앞에 뒀다는 얘기는 어느 시장이 가장 커진다는 얘기다? 은퇴 시장이 가장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은퇴 시장이 가장 커진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하나같이 조만간 은퇴를 하고 그냥 집에서 쉴 거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번 꺾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얘기해 보시면 부모님들께서 야, 나 이제 조만간 은퇴할 거야. 너 이제 분가시키고 난 집에서 쉴 거야.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개 너 대학 마치고 나면 나는 일을 더 할 거야. 너 결혼 자금 위해서라도 나는 일을 더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 자녀들 등록금, 결혼 자금 때문에 걱정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이직을 해서든 재취업을 해서든 일을 더 하실 계획이란 얘기죠. 그럼 이분들은 다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다시 재취업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당연히. 그죠? 이직도 어렵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가 있죠? 취업이 어려우니까 창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업 열풍인 겁니다. 지금 어느 곳을 가더라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번화가에 가보면 항상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옆에 꼭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죠? 뚜레쥬르가 생겨요. 굽네 치킨이 있는데 옆에 꼭 네네 치킨이 생겨요. CU가 있는데 옆에 꼭 GS25가 생겨요. 경쟁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길을 잃은 분들이 할 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은퇴 시장에 밀리고 거기서 창업을 길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가 좋아지고 어디가 안 좋아지느냐? 기본적으로 가맹점을 여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경쟁에 치몰리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창업을 하니까 창업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통계자료를 냈는데 5명 중 3명은 창업시장, 5명 중 3명은 3년 안에 망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좋아지는 시장은 있을까? 있겠죠. 역시 프레임을 좀 꺾어서 보셔야 되니까 어디가 좋아질까요? 경기는 하락하고 있어도 좋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은퇴 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창업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창업 자금을 쉽게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통해서? 창업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 창업 컨설팅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서 줄을 서서 창업하겠다고 줄을 서 있으니까. 그죠? 창업 자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뭔가 프랜차이즈나 이런 창업을 또 해야 돼요. 그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니까 커피숍 차리고 치킨집 차리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또 좋아지겠어요? 가맹 본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맹점은 경쟁에 치몰리면서 어려워지겠지만 가맹 본부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서 그냥 돈 되겠다고 줄을 서 있으니까. 근데 또 차렸어요.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 길거리를 걸어다 보면 계속 간판이 바뀌죠. 자꾸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하고 폐업하고 망하는 거예요. 간판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는 상업 인테리어 업종이 아주 호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곳은 어려워도 인테리어 업종이 잘 나가는 거예요. 또 인테리어를 바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워지니까 이제 폐업을 하셔야 돼요. 폐업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폐업 컨설팅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는 어려워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곳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바로 신문 통해서 프레임을 바꿔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에 부모님이 계신데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해야 되겠고 뭔가 편의점이라도 좀 차려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버지 편의점 하지 마세요. 차라리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GS25나 CU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께서 정말 매일같이 나가서 노동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을 가맹점 본부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꺾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한번 더 꺾어서 볼까요? 이분들이 조만간 60대를 넘어가고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70대가 다가오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 70대가 되시면 그때까지도 계속 열심히 일만 하시려고 하실 것이냐? 70대가 넘어가면요 정말 병치레 기간이 시작돼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거든요.
병치레 기간이 시작되면 일을 이제 그만두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관심사는 이 베이비 부모의 관심사는 어디로 또 몰려갈까? 또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그죠? 어디로 몰릴까요, 이분들은? 어디에 관심사가 쏠릴까요? 그렇죠. 예. 건강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일을 더 할 수도 없는 나이고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자식들 위해서도 좋은 거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도 어디가 열풍이었다? 바이오 열풍이었다. 생명과학, 생명공학, 바이오 시장이 엄청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기관 투자자들이. 그죠? 근데 이런 사실은 언제랑 아주 흡사하냐? 1990년대 후반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그냥 닷컴이라는 이름만 달면 무조건 투자가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가 열렸었어요. 컴퓨터, 정보통신의 발달로 앞으로 인터넷이 다 깔리면 당연히 닷컴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코스닥이 아주 열풍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냥 닷컴이라는 이름만 달면 다 투자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어려워졌느냐? 2000대 초반부터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게 잘 나갈 것 같던 코스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금은 누구만 살아남았느냐? 카카오와 네이버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바이오도 마찬가지 수순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 바이오에 투자하셨습니까? 갑자기 자, 농담이고요. 자, 바이오에 투자하지 마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이오처럼 한번 열풍이 불어닥치면 한 번쯤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옥석을 가리게 되는데 그 시기를 노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제가 재밌는 표를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PER 작년보다 낮아져. 여러분 PER이라는 수치는 한마디로 얼마나 주가가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포라고 부르는데 이 PER이 10이다 그러면 10년쯤 지나면 본전을 찾겠구나 판단은 맞는다는 얘기고요. PER이 1이다 그러면 1년쯤 지나면 본전을 찾겠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한마디로 PER이 낮으면 저평가, PER이 높으면 고평가라는 얘기입니다. 비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의 업종별 PER을 봤더니 금융 분야는 8.5배, 8년하고 절반 6개월이 지나면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에너지 화학은 8.5배, 정보기술 9배, 철강소재 10배, 경기소비재 14배, 생활소비재 15배인데 헬스케어 산업은 85배예요. 85년쯤 지나야지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 PER은요 한 10배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85배다?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때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은 83배를 기록하고요. 이게 작년 얘기거든요. 올해는 지금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베이비 붐 세대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일지 이걸 미리 예측해 본다면 지난 과거와 함께 우리가 프레임을 좀 꺾어서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